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 좀 챙겨보면 좋을까요? 지난 밤, 오늘 새벽 FOMC 회의 결과 이 부분 일단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 내 우려감보다는 다소간 좀 안도감, 오히려 시장 내 영향, 부정적인 영향보다 일단은 긍정적인 현재 계속 지속되어 왔던 투자 심리가 계속되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동결 했죠. 지난 3월 금리 인상 이후 두 번째 열리는 그 FOMC 회의. 사실상 이번에는 대다수의 투자자들 사실상 금리 동결 예상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다만 그 예상했었던 것에 대한 배경, 어찌 보면 말 그대로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의 GDP 성장률 연율로 1.7% 다소간의 좀 둔화세 나타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에서도 기업 실적 시즌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애플 컴퓨터 긍정적인 실적 상황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하지만 다수의 기업군들은 성장 모멘텀, 실적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다소간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 그 가장 큰 원인, 가장 큰 배경에는 계속되는 우리들의 이야기, 달러화의 강세 기조가 이에 대한 부담감으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일단은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하지만 부정적인 분위기도 아니고, 이때까지 흘러왔었던 긍정적인 시장의 심리 상황,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부분이 언제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프랑스에도 대통령 선거가 지금 대기 중에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큰 이변이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변동성을 시장 내에 안겨주기보다는 오히려 안도감 내지는 어떤 그 앞으로의 기대감, 소위 말하는 새로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만들어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한 가지.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기업 실적 시즌, 기업 실적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깜짝 실적 수준으로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장 중심 선상에는 반도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있고, 은행 업종이 있고, 화학 업종이 있고, 정유 업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최근 조선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업종이라든지 바닥권을 다지고 이제 다시금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가세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1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분기에 대한 걱정, 2분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최근 발표되었던 정부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상향 조정, 더 나아가서는 4월 달까지도 지금 현재 수출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거의 2자릿수를 넘는 그런 어떤 그 성장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수출의 회복, 지속, 그리고 여기에 신정부 출범과 함께 내수의 어떤 그 확대까지 가미가 되어진다라면, 추가가 되어진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인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영향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두 번째는 어떤 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다소간의 글로벌 시장과의 다소간의 좀 괴리,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롯데그룹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기업군들로 지금 현재 주주 친화 정책 자체가 상당 부분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사주 소각도 그렇고요. 배당의 확대, 중간 배당의 확대, 현금 배당액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동안 배당 투자율, 한동안 우리나라 2016년 기준 1.8%밖에 안 되는 배당 투자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최소한 2%, 3%대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 이렇게 된다라면 시장은 오히려 지금 현재 평균 금리, 평균 시중금리 1.5% 내외, 이 부분에 거의 2배에 육박하는 배당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가세가 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 사상 최고치를 충분히 경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촉발제 역할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다만 오늘 이후 내일 우리 시장 또 휴장이고요. 월요일 날 개장했다가 화요일 날 또 휴장입니다. 이게 간헐적으로 징검다리식으로 열리는 증시 이 사이에 긍정적인 어떤 그 간밤에 아니면 휴장 사이에 긍정적인 시장 내 어떤 그 글로벌 시장 내 이슈 내지는 이벤트들의 결과물이 나와준다라면 지난 월요일과 같은 5월 2일과 같은 화요일과 같은 상황 그리고 오늘과 같은 분위기 계속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만에 하나 5월 7일 날 있을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 급작스러운 이변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우리 하루 쉬는 사이에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부담감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라면 일단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마크롱 후보가 결국은 대권을 잡고 시장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다시금 안도 랠리를 다음 주에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분명히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 일단 투자 심리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여기에 외국인들까지도 지금 이제 상당 기간 4월 한 20일 정도까지는 외국인들 매도세로 일관을 했었죠. 4월 20일 이후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규모 1조 7천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사실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징검다리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그 순매수 행보가 하루에 7천억 원, 6천억 원의 순매수에서 2천억 원으로 줄었다가 100억 원으로 줄었다가 마이너스 100억 원 됐다가 다시금 한 1,200억 원대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나타났었다가 다시금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가미가 되고 있다라는 점. 실적 뒷받침되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 개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이벤트들. 일단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고 시장 친화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본다라면 당분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금은 좀 편안한 상황에서 시장을 맞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선택의 문제가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주도주를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이 맞을 것인지 아니면 그 옆 종목군들로 확산의 어떤 그 시장 내 투자 심리 변화 부분 아니면 소위 말하는 키 맞추기 장세가 다시금 나타나면서 순환매 양상으로 시장 긍정적인 상황들이 전개되어 갈 것인지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최소한 순환매 양상으로 키 맞추기 상황은 진행이 되면서 결국 서로 밀고 당기는 주고받고 하면서 시장의 바닥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질 가능성이 5월 달에도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좀 가져보면서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실적 얘기를 잠깐 좀 해보죠. 실적. 대형주들 한 60개, 70개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 이미 한 3, 40개 정도가 실적 깜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했으니 당연히 주가에 모멘텀이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2분기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호실적을 유지해 나갈 것이냐 못할 것이냐 여부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지금 깜짝 실적도 발표를 했지만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한 회사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후자의 경우에는요, 대부분 사드와 관련 사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기업군들이 실적에서 다소간 좀 둔화되어가는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안겨주는 회사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기아자동차가 그랬고요. 아모레G가 그랬고 아모레퍼시픽이 그랬습니다. 화장품 업종과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그랬다라는 점. 근데 시총 대형주들의 키맞추기 양상. 키맞추기 양상은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키맞추기가 전개가 되냐 하면요. 모멘텀 중심으로 키맞추기가 전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을 중심으로 키맞추기가 전개된다라는 점.
우리나라의 평균, 지금 평균 PER이 9.1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한 14배 되고요. 홍콩이 한 17배 정도 되고, 유로존이 15배, 16배, 미국은 20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과연 어느 나라의 주식을 더 살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전혀, 우리나라가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2분기에도 그 실적의, 호실적의 어떤 그 연속성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라면 긍정적인 상황에서 최소한 키 맞추기, 순환매, 이 부분은 일단 마음속에 넣고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셔도 적정한, 그리고 어쩌면 상당한 수익률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네.